53번부터 볼게. 지금 피자 가게에서는 지름 길이가 35cm인 원 모양 피자 가격을 12,500원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42cm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가격은 어떻게 구할 거냐? 넓이와 가격이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넓이를 좀 접근해보고 싶은데,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고 지름의 길이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원이 있는데, 하나는 지름이 35cm래. 하나는 42cm고. 그러면 두 원의 지름의 길이의 비를 구할 건데, 길이의 비니까 공통된 거 약분해주면 되겠지. 35랑 42니까 5대6. 그럼 두 원의 길이의 비가 5대6이니까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지.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길이의 비가 5대6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 25대36.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넓이랑 가격이랑 비례해야 돼. 넓이가 25짜리인데 비가 가격이 12,500원이야. 그럼 25에서 12,500원이 되려면은 일단 25가 125가 되려면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0이 붙었으니까 얘는 500을 곱해주면 가격이 되나봐. 그래서 넓이에 비해서 똑같이 500을 곱하겠습니다. 답은요 36 곱하기 500원. 36 곱하기 5 할 거니까 180. 답은 18,000원 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 모양의 종이에서 작은 원 모양 종이 두 개를 잘라내었다.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서 문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큰 원과 잘린 원의 닮은 비가 4대 1이래. 닮은 비는 선생님 뭐랑 똑같냐고 했냐면 길이의 비랑 똑같다고 했거든. 그럼 닮은 비가 4대 1이면 넓이의 비는 16대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조그만 원이 몇 개가 모여야 16개가 모여야 큰 원이 되는 거고, 그 문제에서 지금은 처음 종이가 아마 잘라내기 전 같죠. 그러니까 큰 원, 이 16짜리 넓이가 128파이로 알려준 것 같아. 그럼 얼마가 곱해지면 되냐? 8파이가 곱해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당 1짜리 비율의 넓이는 8파이가 되겠죠? 16짜리가 128파이가 된 거니까 1짜리는 8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 두 개 원의 넓이가 8파이, 8파이니까 16파이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말하는 남은 종이의 넓이는 아까 원래 종이 128파이에서 16파이 빼면 될 것 같아. 112파이. 그 다음에 7번. 여기는 문제가 반대죠. 아까처럼 길이의 비를 먼저 준 게 아니고 넓이의 비를 먼저 준 거야. 그래서 넓이는 아무래도 길이를 두 번 곱해야 넓이가 나오니까 얘가 제곱한 거라고 했지. 그럼 넓이의 비를 뭘 구할 거냐면 길이의 비를 구할 거야. 뭐를 제곱해야 16이랑 25가 나오냐? 4대 5여야만 16대 25가 나오겠지. 그럼 길이의 비가 4대 5니까 이 얘기야. 이 R 밑넓이의 반지름 R이랑 10이 4대 5 비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에다가 2 곱한 게 10이니까 4에다가 2를 곱한 R은 8이 되어 갖고, 20이랑 H 높이도 4대 5가 돼야 돼. 그러면 X 4에다가 뭐 곱해야 20대 5 곱해야 20대죠. 그럼 H는 오른쪽 5 비율한테 5를 곱하는 거야. 그럼 25cm가 되겠지. 그럼 R이랑 H를 더하면 돼. 33. 그 다음에 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AB가 있다. 쭉 설명 읽어볼게요. 마지막은 겉넓이의 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겉넓이의 비, 어차피 넓이의 비랑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큰 원이랑 이 작은 원의 비를 주긴 줬는데 어떤 비를 준 것 같냐면은, 지금 문제가 이 정육면체 모양 상자에 공을 넣어버린 거죠. 약간 이 용량을 가득 채운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부피의 비를 준 것 같아. 그럼 지금 A는 하나 넣어주면 되고 B는 몇 개 넣어주면 돼? 8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원은 이 조그만 게 8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큰 원이랑 작은 원은 비율이 8대 1 비율이 되겠죠.
그럼 8대1을 가지고 쌤은 바로 건너비는 오지 않을 거고 길이의 비 구해볼게. 부피는 아무래도 길이를 가로, 세로, 높이 3번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를 세제곱한 게 부피의 비라고 했었고, 그럼 8대1이 온 거니까 2대1이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또 넓이를 구하는 거지. 길이의 비가 2대1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구의 건너비랑 이 구의 건너비가 4대1이 되는 건데, 문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A 안에 있는 들어있는 상자, A 상자에 들어있는 구슬과 B 상자에 들어있는 구슬 전체의 건너비 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랑 얘는 4대1이 맞아. 근데 문제 4대1 답이 있어? 있으면 안 좋고. 없지, 다행이네. 왜냐면은 전체의 비니까 A 상자엔 얘만 있는 거 맞지? 근데 B 상자에는 얘가 몇 개 들어있어? 8개. 그럼 4대8이 되겠죠. 전체 건널비의 비가. 그럼 1대2. 그 다음에 5번. 보자. 문제에서 말하는 육각 뿔대 나와 있는데 여기 색칠된 모양 여기 밑에 남아 있는 거 맞죠? 근데 육각 뿔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육각 뿔, 잘린 육각 뿔 얘랑 닮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육각 뿔대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고, 원래 모양이 육각 뿔이랑 잘린 모양이 육각 뿔 그거로 닮은 비를 써줘야 돼. 그래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육각 뿔은 길이가 12cm래. 근데 잘린 부분 육각뿔은 길이가 3cm래. 그럼 3cm랑 12cm니까 1대4 비율이 되겠죠.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로 쌤은 부피까지 가볼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피는 3번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대64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전체가 64야. 근데 얘가 1이래. 그 문제에서 나는 육각뿔 때는 비율이 63비율이 되겠죠. 그래야 더해서 전체 64가 돼버리니까. 정리하면은 육각뿔 전체 부피가 192래요. 누가? 이 64짜리가. 얼마 커지면 되냐? 3배. 그 답은 63에서 3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192에서 1을 뺄 거니까 1 곱하기 3, 3을 빼도 되고, 편한 거 이용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뿔대는 닮음이 아닙니다. 뿔이랑. 그 다음에 71번. 크기가 다르고 닮은 도형이 두 조형물을 점토로 만들어서 겉면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75, 27 페인트가 필요하다.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겉면에 칠하는 거니까 얘는 겉넓이 쪽이 맞겠지? 겉면 칠하는 거니까. 그러면 75대 일단 27에 썼다고 했으니까 이 둘로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 얘는 3. 25대 9. 그럼 넓이의 비. 겉넓이의 비가 25대 9라고 알려준 거니까 길이의 비는 5대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두 조형물은 길이의 비가 5대 3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부피의 비야. 그래서 125대 27까지 왔고요. 125대 27로 구했는데 지금 이 진짜 부피가 500이라고 하네. 얼마 커졌어? 4배. 얼마 커지면 돼? 81. 그 다음에 76번. 얘는 뭐 엄청 어렵진 않은데 문제 읽어보면은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 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면은 이 조각상 높이가 여기가 4.2cm로 보인대요. 그래서 저 사진기로 보면은 저 21cm 조각상이 4.2cm로 보이는 건데 얘도 닮음 이용해서 푸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6cm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6cm로 봐주면 돼요. 그러면 4.2랑 21로 비율을 찾는 거지. 높이랑 높이로. 그럼 21대 4.2. 4.2가 얼마 곱하면 21이 되냐? 5를 곱하면 21이 되죠? 얘 5대 1이요. 그럼 누구도 이 상자 속 길이랑 실제 이 길이랑 5대 1이 돼야 되니까
x 대 6 이렇게 뭐 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1이 6이 되려면 곱하기 6으로 해주면 되니까 5도 곱하기 6을 해서 3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0. AB와 O 사이의 길이는 30. 그 다음에 79번 볼게. 잘 보자. 이 축척의 의미는 좀 알아야 되고, 숫자가 좀 커. 틀릴만해. 잘했어. 저 25만 대 1은 의미가 뭐냐면은 지도상 1cm는 실제 25만 cm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비율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AB 사이 거리가 실제로 4cm래요. 그러면은 뭐 4배 된 거 아니야? 4배 해줘야 지금은. 그럼 공이 원래 4개 있었고 25 곱하기 100을 하면 100으로, 25 곱하기 4를 하면 100으로 바뀌죠? 문제는 뭐 얼마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cm를 이제 5km 속력으로 걸었을 때 몇 시간 걸리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면 킬로미터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단어는, 이쪽 문제 유형은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제 단위를 잘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문제 풀게요. 1km는 몇 미터로 바꿀 수 있어? 1000m. 1m는 뭐로 바꿀 수 있지? 100cm.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거고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꿀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는 공을 2개 지워주면 됩니다. 미터가 킬로미터가 되려면은 공을 3개 지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 100만이 안 날까? 100만 센티미터가 킬로미터가 되려면은 일단 미터로 바꿔주세요. 10,000m. 킬로미터로 바꿔주세요. 10km가 되겠네요. 지도상 4cm는 실제로 10km가 되는 거고, 그 10km를 시속 5km로 몇 시간 걸리는지 기억 안 나면 거속시 한번 써놓고 풀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5km per hour 분의 거리 10km, 시간은 2시간. 그 다음에 80번. 여기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하나만 캐치해서 추가해주면 아마 안 틀렸을게요. 잘 보자. 여기도 모양을 보면 문제는 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설명이어서 그냥 눈높이가 1.6m인 혜선이가 건물을 쳐다본 거고 뭐 쭉 설명 나와 있고, 이때 건물의 실제 높이 궁금한 거야. 잘 봐야 되라. 문제 건물의 실제 높이입니다. AC 길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실제 높이. 그래서 이거 누구였죠? 이 학생의 키도 해줘야 돼. 1.6m도 추가해줘야 돼.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 빨리 닮은 비 체크하면은 조금 타이트하긴 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정확한 비율로 풀 필요가 없이 이 숫자만 보고 풀면 되거든요. 그럼 2.6에서 78이 되려면은 곱하기 3을 하면 7.8이 되는 것 같아. 그럼 30을 곱하면 78이 될 것 같아. 그럼 1.5에서 30을 곱하면 45가 되죠? 여기 45m가 된다고 하는 거지. 여기 단 미터였잖아. 우리는 정확히 비율은, 그러니까 축척은 30분의 1은 아니에요. 알겠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거 신경 안 썼으니까 난 일단 숫자만 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5cm가 45m가 될 거고요. 건물의 높이는 45m가 아니고 사람 미터까지 추가해줘야 돼서 46.6m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1번부터 볼 건데 1번은 안 해. 괜찮아. 81번은 2번부터 볼게. 보자. 2번부터 볼게요. 지금 이 G 무게중심 맞죠? 무게중심에 제일 쓸만한 성질 뭐 있어? 2대 1 써주면 될 것 같아. 2대 1을 못 쓰네?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서 문제가 스타트되면 안 될 것 같고 연장선을 그어볼게. 문제 위에가 넓이가 12로 줬어? 전체 구하는 거고. 쌤 연장선 그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들어오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해. 2대 1. 그럼 쌤은 지금 여기 넓이 12로 알고 있죠? 그럼 나랑 뭘 구할 거냐? 여기 넓이의 합을 구할 겁니다. 연두색. 연두색 넓이 어떻게 구할까? 닮은 비 이용해서. 그러면 파란색이랑 연두색이랑 닮은 비 몇 대 몇이지? 길이의 비? 오, 좋아. 2대 3.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 9. 맞죠? 그럼 넓이의 비가 4대 9니까 지금 4짜리 넓이가 얼마야? 12죠. 그러면 얘는 이제 3 곱한 거니까 9짜리 넓이는 3 곱해버리면은 27이 돼버리겠지. 그럼 연두색은 2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쌤 연두색은 왜 구해버렸냐? 혹시 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주황색 선은? 중선. 중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게 아마 A, B, C의 무게중심은 아닌 것 같고 왼쪽 삼각형 가운데점, 오른쪽 삼각형 가운데점 같아. 그래서 얘는 왼쪽 삼각형의 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2등분 될 거고요. 오른쪽 중선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2등분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 문제 M 중점이라고 알려줬나? 굳이 필요 없긴 한데 M 써있길래 안 줬어? 없어?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 연두색은 잘 보니까 넓이가 27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왼쪽 연두색 반은 누구랑 넓이 똑같냐면은 여기 왼쪽이랑 넓이 똑같아. 그냥 두 번째로 여기 오른쪽 삼각형도 어디랑 넓이가 똑같냐? 이 오른쪽이랑 넓이랑 똑같죠? 결국 전체 넓이는 가운데 거 27을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4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얘도 문제 쭉 바로 읽어볼게. 뭐 길이 같다고 알려줬고 OB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반원의 넓이가 여기가 20이래요. 오케이. 얘도 반지름을 구해서 풀 건 아니고 나랑 길이의 비 이용해서 풀 건데 일단 여기 20이래. 그럼 잘 봐. 여기 20 알려준 반원이랑 여기 우리가 구할 반원이랑 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2입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니까. 그럼 1대2 비율이면은 넓이 비는 1대4가 되겠죠? 근데 4비율짜리가 20이래. 얼마 곱해주면 돼? 5 곱해주면 되니까 1짜리에도 5를 곱해버리면은 여기 넓이가 5랑 5가 되겠죠. 두 번째, 쌤은 전체적으로 큰 넓이를 구해서 여기 5, 20을 뺄 거기 때문에 누구 구할 거냐? AB를 지름을 하고 있는 반원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AB를 지름을 하고 있는 반원은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하면 이 20이랑 비교했을 때 짝대기 2개, 짝대기 4개이기 때문에 1대2 비율입니다. 1대4 비율이고요. 근데 1짜리가 20이잖아. 그럼 얼마 곱한 게? 20 곱한 거네? 그럼 4짜리가 얼마겠어? 20 곱하면 80이겠죠? 다시 말하면 주황색 전체 넓이 80에서 5, 20, 30 빼주면 됩니다. 답은 50. 그 다음에 4번 6cm, 9cm 나와 있고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된 사다리꼴 넓이 4cm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생각은 EGF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높이를 줬다는 거는 높이를 활용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높이 체크하겠습니다. 어디 할까? 여기 할까? 높이. 이렇게 할 거냐? 여기 4cm. 사다리꼴 ABC 넓이의 높이가 4cm래. 이 문제 일단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쪽 넓이만 따로 못 구해.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이용해서 구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이용을 해볼 거냐? 쌤은 일단 여기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주황색 넓이. 구할 수 있다고요?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다리꼴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높이 써주면 되거든. 그럼 주황색은 4, 9, 36에 반 나눌 거니까 18. 그럼 내가 이 18에서 뭐를 가지고 올 거냐? 여기 G,
F 문제 설명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BD의 중점, BC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쌤은 그래서 누구 넓이 구할 거냐면은 여기 연두색 넓이 구할 거예요. 연두색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연두색이랑 주황색은 1대2일 수밖에 없거든. 중점 연결한 거여서. 그럼 길이의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얼마라고? 1대4라고 했어. 근데 우린 4짜리 넓이 알고 있잖아. x 대 18이니까 4x는 18, x는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까지. 두 번째,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쌤은 ABD 넓이도 구해볼 건데 ABD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위에가 6이잖아요. 높이가 4고요. 6, 4, 24의 반 나눈 12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에서 뭘 잘 봐야 될 거냐면은 우리 목적은 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쌤 어디를 가지고 올 거냐면은 여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뭐야? 얘는 넓이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겁니까? 삼각형이 아닌데. 얘는 파란색 넓이에서 앞에 삼각형 뺄 겁니다. 그럼 앞에 삼각형은 뭔데? 이 새끼랑 비슷해. 왜냐면 G랑 이각이 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이 색칠되지 않은 도형이랑 파란색 도형은 길이의 비가 1대2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은 느낌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서는 1대2를 이용해서 1대4로 구했지만 우리가 지금 구할 건 1짜리가 아닙니다. 전체 4에서 1을 뺀 3짜리가 궁금한 거긴 한데 일단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2니까 1대4까지 접근하고 싶고 근데 4짜리가 10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구할게요. 3배 해주면 되니까 여기 1짜리가 3입니다. 그럼 파란색 12에서 3 뺄 거니까 저기 그 주황색 아니 노란색은 9가 되겠죠? 여긴 넓이가 9고 여긴 넓이가 얼마였냐? 2분의 9? 그럼 난 지금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 빼고 나머지를 다 구했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난 여기 넓이 마지막으로 구할 거니까. 여기 또 어떤 넓이냐? 사다리 꼴에서 반쪽입니다. 왜? E 중점, F 중점입니다. A 이 길이는 6의 절반 3, BF는 9의 절반 2분의 9고요. 윗변 아랫변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아랫변 더해버리면은 3 더하기 2분의 9 높이 4 2분의 1까지 해버리면은 그냥 바로 곱해버릴까? 9 6 15 그래서 분홍색 15에서 쌤 뭐를 뺄 거냐면은 저기 노란색이랑 연두색 빼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빼면 연두색 빼면 6인가요? 2분의 12, 2분의 9, 2분의 3 나오겠네. 그럼 2분의 3이 뭐야? 분홍색에서 노란색 연두색 뺐으니까 나랑 문제도 구해야 되는 조그만 삼각형. 넓이 2분의 3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85번 DHG 넓이가 4라고 나와 있고 DBC 넓이? 색칠된 거? 근데 여기를 4로 줬다 얘들아?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중점 설명 많아. 뭐 D, E, F 뭐 다 중점이라 설명이 되어 있고 뭐 평행한 직선과 만났고 일단 뭐 그림의 설명이 거의 다 있는데 얘는 없어요. DF에 대한 설명은 없어. DF는 AB의 중점, E는 DB의 중점, F는 DC의 중점. 이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읽어주시고 일단 보자. 여기 4로 줬다고? 그럼 쓸 게 이거밖에 없긴 한데 뭐 쓸 거면 잘 봐야 되나? 문제 작가 이렇게 중점 준 거 기억나야 돼. 그럼 뭐 해볼 거냐? 쌤은 딱 선 그릴 겁니다. EF. 그럼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중점을 그냥 이 왼쪽 오른쪽 변에 중점을 연결해버리면 BC랑 평행하거든? 그래서 얘는 DG랑 EF랑 BC랑 평행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얘를 바로 못 구하나 우리가?
여기 비율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아까 이 D라는 점 설명 뭐라고 했었냐면은 A, B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짝짝이 하나하나 쪼갰잖아. 그럼 쌤 만약에 여기를 1, 1로 해볼게. 그럼 DA는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D 대 DE는 2 대 1 비율이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2 대 1이면은 여기도 2 대 1이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건 2 대 1이 아니죠? 왜냐면은 어디랑 어디 비율 궁금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 비율 궁금한 거니까 밑변 같은 느낌 애들은 퐁당퐁당이 아니고 2 대 3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율이 2 대 3이니까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야. 왜? 평행하니까. 높이 안 똑같아요. 높이도 2 대 3 비율이야. 그래서 길이의 비가 2 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얼마냐? 4 대 9겠죠. 근데 실제 넓이가 4니까 여기 넓이도 9가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적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볼까?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방금 4랑 9를 우리가 이용해서 2 대 3을 구해놨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도 여기랑 2 대 3 비율 될 것 같아. 이렇게 대응변이고 이렇게 대응변이잖아. 2 대 3이잖아. 근데 얘는 하나의 삼각형 하나에 갇혀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요. 결국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기 때문에 2배 커졌죠? 2배 커지면 돼. 여기 6입니다. 그 멍석 깔렸어요. 어느 정도? 여기 D, E, H 6으로 구해놨고 H, E, F 9로 구해놨죠? 여기 합치겠습니다. 15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누구 쓸 거냐? 여기 1대 2네요. 그럼 15대 문제에서 궁금한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가 1대 2였으니까 넓이의 비 1대 4겠죠. 근데 1자리가 15래. X 얼마야? 60. 그 다음에 6번 넘기면 되고 7번 보겠습니다. 차기 문제는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높이가 30, 원기둥 닿지 않는 부분 뭐 쭉 설명 나와요. 뭐 원기둥을 수직으로 뭐 전등을 비춰가지고 뭐 지면에 생긴 그림자 설명이 나와 있고 쭉 읽어보면은 그냥 마지막에 이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은 그림자의 넓이가 원기둥 밑넓이의 3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쌤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원뿔 2개 형태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위에 거 원뿔 하나, 밑에 거 원뿔 하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접근해보고 싶냐? 이 그림자의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 넓이를 밑면의 3배라고 줬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그냥 색칠해버리면은 그림자는 3배였고 얘 포함하면은 4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큰 원뿔의 밑넓이는 작은 원뿔의 밑넓이의 4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넓이의 비가 1대 4네? 그럼 길이의 비 얼마겠어? 1대 2겠죠.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3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1대 1처럼 쓸 수 있으니까. 30입니다, 높이.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뭔지만 해석하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88번 보겠습니다. 삼각기둥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삼각뿔이네요. 여기 좀 모양 이상하네. 기둥에 부피를 줬어? 내가 볼게. 부피를 구해야 되려고 했고 잠깐만. 여기 밑면 넓이를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DE랑 DF의 3등분점 3등분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여기 DG의 길이랑 전체 길이가 1대 3 준 거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쌤이랑은 일단 어디까지 파악을 해볼 거냐면은 삼각뿔의 밑넓이랑 삼각기둥의 밑넓이의 비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부피까지는 아직 안 올 거고요.
높이는 일단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와주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1대 3이라고 했었죠?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얼마일 거냐면 1대 9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모르죠, 높이를? h라고 둘게요. 그럼 내가 넓이의 비가 1대 9니까 실제 넓이는 1이랑 9가 아닌 거잖아. 미지수 b의 상수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a랑 두고 9a라고 더 볼게요.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삼각기둥의 부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삼각기둥의 부피 54래. 근데 밑넓이가 얼마야? 9a라며. 높이는 얼마야? h라며. 54는 9h가 되는 겁니다. 9 약분까지 하려? 6, 9, 54니까 h는 6입니다. 됐어? 이제 문제 푼다. 잘 봐. 문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밑넓이 얼마래요? a 1짜리니까. 높이 얼마예요? h. 근데 이 문제 뭐가 좀 찐빠냐? 얘는 삼각 기둥이고 쟤는 삼각 뿔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넓이랑 높이 다 세팅했는데 답은 ah가 아니라고.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야 부피입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닮은 비가 밑넓이밖에 형성이 안 돼요. 아예 모양이 닮은 도형이 아니잖아. 뿔이랑 기둥은. 근데 밑넓이는 닮았기 때문에 밑넓이만 닮은 비 쓴 거고요. 마지막에 높이 3분의 1까지 챙겨주세요. 6 대입하면은 답은 2. 그 다음 9번. 얘도 나중에 교과서에서 많이 볼 문제긴 한데 빠르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30cm의 모래시계 있고요. 한쪽 모래를 가득 채운 후 이제 뒤집어서 모래가 쭉 빠지고 있는 형태야. 그래서 모래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서 높이가 10cm 주는데 높이가 이만큼 주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모래가 다 채워져 있는데 모래가 쭉 빠져가지고 10cm가 주는데 이만큼 밑에 채워지는데 52분이 소요됐대요. 그 다음에 왼쪽 원뿔에 남은 모래가 아래쪽 원뿔로 모두 떨어질 때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잘 봐요. 결국 이 원뿔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채워져 있다는 거는 부피의 양입니다. 맞죠? 부피의 비로 접근할 건데 일단 닮은 비를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은 원래 모래가 차있던 이 위에 거 원뿔 모양 길이 얼마냐면은 뭐야? 전체가 30이니까 딱 반일 거 아니야. 15cm겠네. 그 다음에 남은 원뿔의 높이 얼마냐면은 5cm입니다. 여기 10cm니까. 그럼 원래 모래가 들어있던 15cm랑 남아있는 5cm의 길이의 비는 15대 5니까 3대 1이 될 거고 부피의 비까지 갈 거니까 세제곱 할게요. 27대 1이 되겠죠. 그럼 정리할게. 뭐라고 얘들아? 위에 거 흰 색깔이 27 남아있는 게 1입니다. 그 문제에서 말하는 전체 27 중에서 1을 제외하고 밑으로 빠져나간 26 부피의 비는 실제로 몇 분 소요된다고요? 2분 소요된대요. 그러면 26이 50이 된다는 거는 곱하기 2를 한 거잖아요. 그럼 부피의 비가 1짜리가 모래가 완전히 1로 빠져나오려면 몇 분? 곱하기 2분 걸리면 되겠네요. 2분. 90번. 얘는 아까 처음 했던 그 피자 문제랑 비슷할 겁니다. 아시겠죠? 볼까요? 지금 어느 두 수박 A, B 지름의 길이가 각각 가격을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말이 뭐지? 수박 A를 2통 사는 것과 수박 B를 1통 사는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아무래도 이 수박을 사서 비교하는 거는 부피겠죠? 수박의 양이니까 뭐 수박을 우리가 먹는 거니까 겉넓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부피 쪽인 것 같아. 그래서 난 일단 이 두 수박의 부피의 비를 일단 접근해 볼게. 길이의 비가 지름 24대 30이니까 둘은 무슨 배수냐? 8의 배수? 그럼 길이의 비가 3대 4니까 부피의 비는 세제곱해서 27대 64까지 맞습니까? 그럼 이 설명이야 얘들아. A 수박은 부피의 비가 27인 거고 B 수박은 부피가 64야. 근데 문제에서 A 수박은 가격이 10,000원이니까 내가 2개 샀어. 그럼 부피의 비가 얼마가 돼요? 54가 돼버리겠죠. 근데
두 통을 사도 얘보다 작잖아. 실질적으로 부피비가 64 대 64니까 그러면 B 한 통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똑같은 돈을 주고 더 큰 걸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30m, 뭐 1.5m, 42m. 그림만 봐도 될 것 같아. 잘 보자. 이게 그냥 흔한 문제인데 이 피라미드랑 이런 막대기 모양을 세웠을 때 그림자의 길이, 오케이? 그걸 이제 B를 쓰는 건데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삼각형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 밑변이나 높이의 B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B를 구하는 거야. 둘은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높이랑 이 밑변이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1m랑 1.5m 길이비 구하겠습니다. 1.5는 2분의 3. 다시 말하면은 0.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들은 2대 3 비율이에요. 누구랑? 높이랑 밑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밑변이랑 이 높이랑 비율이 2대 3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42m. 이놈의 식기는 30m인데 우리가 반만 가지고 올 거네. 15m. 그럼 15랑 41을 더하면은 57이냐? 그럼 뭐랑 57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와야 2대 3이 되냐? 암산이 바로 안 되네요. x 대 57은 2대 3. 좀 빡센데? 114가 3x? 3 약분 됩니까? 3, 3, 9. 3, 8, 24? 38m래. 문제에서 원하는 게 피라미드의 부피? 피라미드 부피? 부피? 높이는 38로 구해놨고 쌤이 밑넓이 구해줘야겠죠? 30m가 그냥 여긴 사각뿔이야? 정사각형이야? 30m, 30m니까 900m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300이랑 38 곱하자. 38, 24, 339 11,400 92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5만 분의 1인 지도에서 학교와 도서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8cm였다. 9번. 역시. 3번. 얘는 쌤이 그때 알려준 거 그 444 2523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바로 풀겠습니다. 전체 넓이가 168이고요. 얘는 지금 비율이 444 2523으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서 구할 거고, 다시 말하면 전체 넓이가 168이라고 했잖아. 그럼 전체 넓이 비율이 얼마인지 구해줘야 돼. 비율 얼마야? 위에 거 12, 밑에 것도 10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12, 밑에 거 10이니까 얘는 총 24 비율인데 실제 넓이가 168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8 아닌데. 7? 오. 7 곱하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비율이 5 비율이기 때문에 5 곱하기 7 해주면 돼요. 답은 35. 그 다음에 4번. 각 B랑 각 D가 90도인 두 직사각형 ABC와 DBC에서 ACB와 ACD가 같고, 그냥 닮음 알려준 것 같은데? 그건 AB 넓이가 12라고? ABC. 오케이. 잘 보자. 일단 문제는 뭐부터 알려줬냐면은 여기 넓이가 12래. 그럼 우리는 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는 공통이고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가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여기 큰 사각형 넓이는 24일 거야. 그럼 나랑 뭐를 파악할 거냐면은 이 큰 사각형 하얀색 삼각형이랑 여기 주황색 삼각형이랑 닮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90도, 90도 하나 각 공통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 공통이고. 그래서
A의 닮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도형이 닮은 B가 되는 거고, 실제로 닮은 B는 대응변이 여기 짝대기 하나짜리랑 짝대기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2대1 비율이 되겠죠. 그럼 비율이 2대1이면 얘는 4대1이 넓이 B니까 4짜리가 24가 됐으니까 1짜리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 B는 4대1이고 넓이는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다 맞았고, 그래 5번 쉬워 보이진 않았니? 잘했어요?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6cm인 원볼 모양 물통에 뒤집었대. 거꾸로 세웠을 때 물의 높이를 h라고 하자. h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세제곱. 일단 쌤은 여기 6cm인 거 알잖아요? h랑 6cm가 길이의 b이기 때문에 왠지 h 세제곱을 물어본 거 보니까 부피의 b를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같거든? 그래서 부피의 b를 구해보겠습니다. 누구랑요? 얘랑 이 물 채워진 원뿔 모양이랑 전체랑. 여기서는 h를 모르잖아. 그럼 왼쪽 거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거를 이용해서 부피의 b를 구해볼 건데, 다시 말하면 얘는 원뿔대 모양입니다. 닮음이 아니에요. 누구 활용할 거냐? 이 물 채워져 있는 거 말고 여기 물이 안 채워진 부분, 얘랑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어줘야겠죠. 그럼 오른쪽 6, 여기는 4니까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3. 그럼 부피의 비는 8대27.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여기가 8인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 27에서 8을 뺀 19가 여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율 19대 전체 27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쓰자. 얼마로고요? 19대 27. 답은 조금 양아치네. 얘 풀어달래. 어떻게 풀까? 일단 내항이고 외항이고 6세제곱은 6세제곱 곱하기 19는 h 세제곱 곱하기 27. 27은 혹시 3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h 세제곱만 남겼을 때 분자 6의 세제곱 19, 3의 세제곱입니다. 누가 지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둘이 지워지겠죠. 왜요? 여기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해진 거니까 2의 세제곱. 8 곱하기 19, 16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8번 두 개. 잘 보자. 어떤 사람의 2분의 1의 5분의 1 크기의 밀랍 인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이미 여기에서 길이의 비를 준 거, 잠깐만. 그 사람의 2분의 1, 5분의 1? 그럼 부피의 비를 준 건가? 일단 보자. 어떤 사람의 2분의 1과 5분의 1 크기니까 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자.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완전체를 지금 2분의 1, 5분의 1 뗀 거니까 그 하나의 이제 이 밀랍 인형 완전체를 쌤이 100%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100%의 2분의 1은 50%입니다. 100%의 5분의 1이 20%고요. 그럼 50대 20으로 문제도 알려준 거야. 2분의 1이랑 5분의 1 크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5대 2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5분의 2 비율로 문제에서 2분의 1 크기의 인형, 얘는 5분의 1 크기 인형의 밀랍의 양. 오케이, 잘 보자. 밀랍의 양이라는 거 이제 너네가 막 채우는 거잖아. 빈틈을 채웠다고 했으니까 부피의 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5대 2 비율이가 부피 비는 세제곱 해버리면은 125대 8 비율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125 비율은 5분의 1 크기 8 비율의 몇 배인지. 그럼 K는 뭐로 나눠주면 돼?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8번. 여기 아까 많이 봤죠? 뭐 피라미드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벽 때문에 새로 생기는 그림자도 신경 써줘야 돼요. 나무가 쭉 생기다가 벽 때문에 가로막혔지만 벽 그 건너편에 그림자 생기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이 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 맞냐? 쭉 그림자가 8m가 있다가 벽 때문에 잘렸죠.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근데 이 높이에 대한 그림자를 어떻게 알려줬냐? 지금 여기 2m가 있잖아요. 그럼 2m 올라간 거에 대한 이 여기 그림자의 비율 여기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자의 비율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저기 나무까지 막대가 1m인데 그림자 2m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1m, 2m, 1대2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2니까 1대2 비율이 거의 4m가 돼버리겠죠? 그럼 나무의 그림자는 8m부터 4m까지니까 12m. 그럼 1대2 비율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6m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의 높이는 6m로 구해주면 됩니다.